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실전 컨텐츠 준호플로의 취업 강의 수협은행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서 문안 분석. 네, 제 강의 특성상 당연히 그 우선순위를 매기고요. 중요한 거를 잘 써야 된다. 에너지를 많이 써야 붙는다. 그 중요한 항목을 강조했을 때 합격되고 안 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를 강조해야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제 강의의 골자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5번입니다. 5번에 지금 2천자 이렇게 글자 수도 많고 직무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노력, 교육, 상, 다양한 활동은 뭘 했냐? 나를 설득시켜 봐라. 여기에 리소스를 많이 투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은 조금은 다른 회사랑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신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는데 이거는 평 일반적인 질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기 다음은 뭐냐?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영업을 할 때 2천자를 줬다는 거는 너가 어떤 사람한테 뭔가 원했을 때 그걸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한 경험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이 은행에서는. 이제 그런 신뢰관계라는 게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어, 안 그런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이제 로열티가 있는 사람들 뽑기 위해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은 이쪽 은행에 들어오면은 다니다 보면은 당연히 기업은행이나 이런 메이저 은행들, 신한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가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연봉 차이도 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로열티 있는 사람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게 좀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다음은 뭘까요? 다음은 4번입니다. 성취 경험인데 어떻게 성취를 했느냐, 이제 결과를 냈는데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너는 목표나 목적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동해 왔느냐. 가령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계기로 인해서 은행원이 되고 싶었고 그 계기로 인해서 나의 대학 생활은 뭘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하는 과정이었다. 근데 당연히 그냥 금융권에 가고 싶은 어, 그런 그런 학생이 아니라 정말로 목적성을 가지고 금융권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이런 활동을 했다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이 활동도 하고 이 활동도 하고 이 활동도 했다. 대부분은 주도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금융권 가야 될 것 같으니까 준비했을 겁니다. 그래도 사유는 내가 주도적으로 그거를 하기 위한 흐름으로 쓰면 됩니다. 목적성을 가지고 목표나 계획을 세운 계획이. 예. 그거 그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힘들었던 점을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는 뭘까요? 여기 이제 가장이나 이런 걸 많이 썼는데 어, 다음은 이제 사실 2번이고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거는 어느 회사랑 다 똑같고요. 당연히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연봉일 거예요, 연봉. 근데 연봉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 나의 능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나의 연봉을 올려줄 만한 이제 그런 직무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안정성이나 그 회사에 대한 분위기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실력입니다. 실력. 이 안에는 내가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남자가 이렇게 여자 연인을 만날 때라든지 이제 여자분들이 남자를 만날 때처럼 당연히 능력 없는 사람보다 당연히 능력 있는 사람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회사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준비해온 사람, 그런 사람을 당연히 선호하고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또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잘할 거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본질적으로 실력이란 내용, 그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실력을 키울 만한 그 회사의 강점, 중요한 사업이나 강점에 나를 연결시키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취업준비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내가 여태까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뚜렷하게 관심을 가지고 준비해온 분야가 없는 게 힘든 겁니다. 대부분 대학교 다니면서 그냥 졸업하고 그냥 거기서 딱 맞추는 생활만 하기 때문에 이게 대부분 수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도 자기가 뭔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더 찾아서 공부하려는 그 능동적인 자세라기보다는 그냥 그 프레임에 맞는 수동적인 교육만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매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베이스나 이 업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그 회사에서 성과를 내는 거랑 거에 연동이 돼야 이제 이번 항목에는 이제 정확하게 맞는 걸 할 수 있고요. 뭐 나는 회사 분위기가 중요해요. 뭐 나는 뭐 나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중요해요라는 것보다 정말 실질적으로 나는 이런 거에 대해서 대학 시절에 관심을 가져왔었고 내가 이 역량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곳 사업이랑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추진하고 있는 것들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게 수협은행에 어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입학하게 된다면 그 내 대학 시절 가지고 있는 관심도가 이 성과랑 이어질 거다. 예. 어떤 성과? 지금 수협은행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나의 대학 시절의 관심도랑 그 사업들하고 그런 게 이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뭘까요? 3번 1번 똑같이 그냥 뭉뚱그려서 똑같습니다. 이거는. 자, 결국에는 뭉뚱그려서 중요한데 이거는 뭐 대부분 제 강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타인과 인간관계 가장 힘들었던 갈등 사항은 결국에는 같이 여러 사람이 같이 일을 하면서 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이제 사람의 성향이 다른 업무적인 성향이 다름에 따라서 트러블이 있었을 겁니다. 회사 들어가면은 이제 상하 관계에서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극복했느냐 전략이나 노하우가 있는 게 좋고요. 결국에는 회사는 업무를 하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업무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업무 베이스로. 아시겠나요? 업무 베이스로 내가 이거를 잘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강의를 만들어 드릴게요. 결국에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업무 매뉴얼, 체크리스트 뭐 이런 거를 만들어서 공유를 했다라든지 그 일정 관리를 철저하게 했다라든지 결국에는 프로젝트성에서 중요한 문서들을 만들어 가면서 소통을 활동적으로 했다라든지 그리고 갈등 상황이 생긴 상황에서 뭐 상대방의 입장에 업무 스타일을 존중하면서 나는 이제 그거에 맞춰서 새로운 이제 공통의 양식을 만들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예요. 실제 업무적인 걸 써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번은 다 제외하고 결국에는 이거 세 가지 다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안에서 단어 세 가지를 쓰되 이거 지금 어려운 문항이거든요. 생각보다 꼭 이거에 뭐 장단점을 다 쓸 필요는 없고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써서 그 안에 장단점을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한 경험이나 학창 시절에 어떤 되게 나를 이렇게 일깨워줬던 이제 그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씩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주변의 사람들 보고 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얻게 된 가치관, 주변 사람이나 이런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가치관에 대한 성격의 장단점을 쓰는 건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의 성장 과정은 저는 뭐 제 가치관은 뭐 최악의 상황에서도 되는 이유 한 가지를 꼭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안에서 나온 이제 합격되고 안 되고도 종이 한 장 차이가 저의 인생 모토에서 나온 그 하나의 이제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자신만의 어떤 특별한 주변 사람이든 아버지든 이제 그 20 몇 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자신만의 성장 과정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가치관을 뽑아내면 되는 겁니다. 성장 과정은 뭐다? 가치관이다. 그래서 그 가치관을 통해서 나는 나의 성격상의 장단점이 이거다.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면은 무난하게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리고 이 성장 과정은 가치관이 아니면 또 다른 항목으로 대학 시절을 목적성 있게 살아왔느냐 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목적성을 가지고 대학 시절 동안 이렇게 지내왔던 사람이다 라고 해도 무방한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은행에 지원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항목 이게 두 개가 중요한 거죠. 예. 이 두 가지 사례에서 결국에는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건데 은행 직무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뭐냐?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강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큰 틀 안에서 신규 여신, 건전성, 그 다음에 인건비 이 세 가지 요소가 은행 그 각 이제 지점에 가면 KPI,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이 매 연초에 여러 가지 요소도 있어요. 이거 큰 틀로만 해준 겁니다. 뭐 12개에서 뭐 20개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각 지점 평가하기 위해서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는 걸 만들고요. 그거에 따른 각각 이 지점마다 이 요소가 점수가 매겨집니다. 어떻게? 연초의 계획값으로. 너네 지점은 기획팀에서 기존 작년도에 이 정도의 여신 실적을 냈으니 올해 계획은 그거의 120%를 잡아서 만약 작년에 100억을 내서 성과를 냈다고 하면은 너네는 올해는 자산을 120억 정도 산정해 줄 테니 지점 꼭 이거는 실행해서 개인 고객이든 기업 고객한테 대출해줘 라는 게 신규 여신에 대한 이제 계획값을 주고요. 그럼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잡혔을 때 추가로 140 억을 하게 되면 이제 20억 정도의 성과를 낸 겁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점수가 산정이 되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그 안에 생세한 항목은 제가 이런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건전성은 고정이하 채권 비율하고 그리고 연체 채권 비율. 네. 이렇게 연체 채권 비율은 이제 정상 요주의라고 하는 이제 5가지 정확 기억은 갑자기 잘 안 나는데 정상 요주의 뭐 고정 이하 채권 이런 것처럼 그 연체 채권에도 5가지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고정 이하가 더 부실이 큰 것들인데 다 당연히 낮을수록 좋은 거고요. 이런 요소들을 건전성을 그러니까 부실률 회수가 안 되는 돈에 대한 이런 연체 채권 비율이나 고정이하 채권 비율을 산정을 하고요. 이 건전성이 높을수록 안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낮을수록 KPI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인건비는 뭘까요? 지점에 일하는 직원이 10명이에요. 그 10명이 연봉이 6천만 원의 사람이 10명이고요. 그리고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5명이라고 해요. 큰 틀로 한 겁니다. 그럼 이거 6억이고 5억이죠. 11억이 지점의 인건비입니다. 또 추가로 지점에서 쓰는 뭐 법카라든지 먹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먹는 거 잡화비가 있겠죠. 뭐 먹는 거 갖다 놔야 되지, 뭐 그리고 고객 오면은 뭐 치약도 줘야 되지. 이런 모든 비용을 합한 게 이제 예산에 잡혀 있는데 이 인건비 대비 영업 자산 집행을 얼마나 했느냐. 영업 자산 집행, 대출 실행을 많이 했느냐. 이게 이제 인건비가 분모가 되고요. 그거에 맞는 실제 영업자산 집행률. 한마디로 뭐 신규 여신이나 기존의 여신을 이제 연장해서 다시 고객한테 집행하는 경우도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인건비가 당연히 분모니까 높으면 작아지겠죠. 이 값이 높을수록 이거는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적 생산 지수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런 KPI 관련된 강의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임원들이나 각 지점장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신규 여신 건전성 인건비입니다. 이거는 IT도 똑같습니다. IT 관련된 지원하시는 분들. 그래서 큰 틀 안에서 이 신규 여신 건전성 인건비를 바탕으로 나는 신규 여신 집행을 많이 할 수 있는 고객 확보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건전성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꼼꼼하고 그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산업에 대해서 기업이나 산업 분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서. 3번
인건비를 나는 저하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그만큼 지점에서 비용이 안 될 정도로 빡센 사람이다. 빡세게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이제 이 안에서 자기만의 경험을 연결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5번, 6번을 쓰면 되는 겁니다. 신뢰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기서 보이나요? 여기서는 신규 여신 확보 능력을 보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신규 여신 확보 능력. 예. 그렇게 너가 고객 관리 잘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은행업이라는 것 자체가 고객이 많을수록 소위 돈이 많은 고객이 많을수록 주변에 인맥이 많을수록 강점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이 순서대로 중요도를 쓰시고요. 꼭 5번, 6번에서는 이제 2000자를 2000바이트 준 이유가 있다. 꼭 정성껏 꼭 쓰셔라. 대충 쓰지 마시고. 알겠나요? 예, 뽑는 인원인데 이건 일반 텔러고 이제 일반직이죠. 예. 네, 많이 뽑네요. 네. 이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신규 여신 건전성 그리고 인건비 관련돼서 이제 이런 요소랑 자기를 인재라는 거 시켜주면 됩니다. 아이템 같은 경우도. 예, 이제 제 강의 막바지고요. 이런 필수 강의는 꼭 보세요. 그리고 이제 금융권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금융의 트렌드를 알아야 됩니다. 사실 지원할 때부터. 이거 꼭 보세요. 그리고 유튜브 검색 키워드는 준호프로를 꼭 치시고요. 그리고 취업 고민이나 궁금한 것을 해소하는 강의는 할 수가 있는데 지원하는 회사의 자소서 분석 강의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양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하시면 당일 3일 이내 제작 유튜브에 저는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검색 키워드는 준호프로를 쳐보시면 됩니다.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식이에요. 유튜브에서 준호프로 검색해주세요. 자, 카카오 플러스 폴로 1, 2, 3 추가된 구독 목표 기업 입사입니다. 감사합니다.